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Yeah,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O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싸이월드가 부활한다고 송경제에서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그 배경음악 해놓으신지 기억나십니까? 그 BGM들이 오. 새롭게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요. 싸이월드 배경음악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인기곡을 MZ세대가 다시 부르는 그런 오. 프로젝트래요. 이날 리메이크 음원 라인업이 발표됐다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아마 들으시면은 다들 좀 익숙하신 노래들 거예요. 프리스타일의 일단 Y, 그 수치인 불명,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명곡이죠. 아 이게 그때 약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옛날 노래가 됐군요. 네. 이게. 진원의 고칠게,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모세의 사랑인걸, 프라이머리의 잔이,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달 중에 이제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혹시 배경음악 해놓은 게 있나요? 저는 사랑인걸 이 노래를 사랑인걸 좋아했었어요. 네, 이게 싸이월드 사랑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저희 둘 다 오늘 흰색이네요. 그러네요. 화이트네요. 네.
맞춰 입은 건 아니고요. 통했네요. 여러 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골라 그러게요. 입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 신청곡은 심은정님께서 신청해주신 비틀즈의 Let It Be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익숙하신 음악 어떤 게 있는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그러게요. 신수기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데스크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고요. 총총님이 오늘 두 분 커플룩이시네요 하셨어요. 5981님도 올 화이트 하셨고. 심태선님이 블락비의 베리구 신청하셨네요. 예. 여러분은 그 싸이월드 시절에 어떤 노래 해놓으셨는지 궁금한데. 아무도 잘 기억을 못 나시나 봐요. 저희 둘 다 흰색 옷을 입으니까 눈부셔서 못 그래요? 보겠다고 빌러버 TV님께서 끝까지 봐주세요. 강민승님이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안정환님 출첵. 네. 카이로스님 내일 얀센 백신 접종하신다고 하네요. 작년에 기흉으로 폐수술한 게 걱정이 되네요 하셨는데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네. 홍윤호님이 성지영 기자님 머리 언제 자르셨냐고 어제 못 들어왔다고. 일주일 내내 이 머리 저 지난주에 잘랐습니다. 예. 김영길님이 김하영 기자 보고 싶대요. 예전에 저희 저쪽에 있을 때 네 한번 나오셨죠? 나왔었죠. 네. 자, 옆에서 지금 근엄한 표정으로 누군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재필 타임. 오늘 뭐 두 분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맞추고 저는 또 반전에 시커멓게. 토이씨님이 엄근진 하셨습니다. 엄근진이 무슨 뜻이죠? 엄격 두 개는 맞춰보십시오. 엄격 비슷한 뜻입니다. 두 개가. 뭘까요? 근면하다. 근면 아니죠. 저 한참에서 저쪽 신청곡 위원회에서 탄식이 들렸어요. 탄식이. 그러니까 엄근진이면 엄격하고 근면하고 진지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엄이죠. 중간에. 예. 엄격 근엄 진지라고 심철선님이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고요. 근면이 뭡니까? 근면. 좋은 거죠 이게? 새마을 운동입니까? 근면? 좋은 뜻이죠 엄근진이.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예. 지금 총총님이 천사와 악마 컨셉일까요? 진짜일까요? 홍인호님은 외로워 보이심 하셨어요. 일단 오늘 뭐 보니까 리수아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무튼 위닝 JTB께서는 또 노재필 기자 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안정환님이 자켓 벗어서 깔맞춤 가시죠 하는데요. 안 돼요. 왜요? 아까 피자 먹다 흘려가지고 이쪽에 묻었어요. 안 돼요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옷이 작아요. 가림력이 없고. 안 됩니다. 가림력. 이 넥타이를 왜 매는 줄 아세요? 멋있으라고 매는 것 같죠? 배 가리려고 매는 거예요. 배 가리려고. 대부분의 40대 중반의 남성들이 넥타이를 왜 매냐? 배를 가리기 위해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요? 네. 근데 목이 답답하지 않나요, 넥타이? 넥타이 없이 그냥 다닐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봐도 흉한 순간. 그 배 부분에 있는 그 단추가 이렇게 터지려고 이렇게 딱 빼갈 때. 눈 둘 곳을 못 찾아내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넥타이 좀 길게 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건 잘 안 매는군요. 좀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두꺼운 거. 뭔가 가림의 느낌이죠. 근데 그 살은 진짜 잘 안 빠져요. 뱃살이 사실은. 한성님이 어떻게 먹으면 피자가 옆구리 쪽에 묻어요? 진짜 여기 묻었어요. 여기 피자. 진짜요? 네, 오늘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거기 묻었지? 네. 심채선님이 두목님이 중앙에 갔으면 건반 배열이라고. 건반. 이렇게 그러네요. 올림음 쳐야 될 것 같은. 네. 예. 자, 큐시트 산책을 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가장 핫한 소식이 국민의힘 그렇죠. 전당대회. 그 이준석 후보가 선출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다들 처음에는 설마 되겠어? 예비 경선 때까지 뭐 결선 오면 좀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 룰이 달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주 큰 표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될 것 같네 이랬는데 오늘 막상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7대 3으로 돼 있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7이고 3위 일반 여론조사 비율 이렇게 7대 3인데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무려 58.76%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이준석 후보를 찍은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래서 뭐죠? 그 선거인단 투표 같은 경우도 37.41%니까 적지 않은 걸 가져갔는데 그렇죠. 네. 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70% 비중 당원 투표도 나경원 후보가 40.99, 이 대표가 30.4면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않아요. 거죠. 네.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37살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신인 대표가. 네. 헌정 30대가 당 대표가 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것도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영선이고 30대고. 원외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김민호 아나운서는 몇 살 정도 되셨죠? 저 88년생 34살입니다. 그 이준석 신임 대표랑 별 차이 안 나나요? 3살 나이 차이가? 저보다 3살 형이죠. 3살 형님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정도면은 거의 정책위 의장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4살이면? 이 나이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3살 형이 당대표인데 저는 이거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프리데스크 메인 MC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제가 그 이준석 형님을 그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도 할 수 있고 언론인으로서 잘한다 못한다. 역시 중립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한 30석 정도 되는 당의 당대표 하라고 해도 저는 프리데스크를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네. 빌로바 TV님이 한 살 자기보다 어리다고 지금 계속 어필하고 계십니다. 네. 누구보다 어리신데요? 누구보다 어리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준석 그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또 뭐 저희 MBC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뉴스 외전에 뭐 고정 패널이었고. 고정 패널 그때 정치수다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고정 출연이 15개라고 했으니까 각 방송사마다 없는 패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방송사가 바빠지겠어요. 다들 이제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후임을 어떻게 구하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난리 난 거죠. 보통 보면은 고정이 보니까 뭐 주마다 뭐 격주마다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촘촘하게 고정 출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재능은. 지난 10년 동안 방송 출연을 했으니까 갈고 닦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순발력도 있고. 나는 고정이 하나인데. 우리는 엄청난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대세 중에 대세.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똘똘한 하나. 그렇죠. 똘똘한 한 자리. 말은 잘해. 역시. 또 이걸 또 아니 토론 프로그램 그 제작진이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야당이 출연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보면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매칭시킬 때 좀 이렇게 급을 서로 따지거나 이러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별로 그런 게 없다고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 나와서 상대가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가리지 않는데요. 가리지 않고 보통은 이제 뭐 급을 따지는데 그 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리더와 팔로워 해가지고 이 아젠다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갖는 쪽이어서 출연을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흔쾌히 나와서 어떤 주제로든지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섭외가 또 잘 되고 그래서 고정으로 많이 출연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뉴스 외전에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그 당선 소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출연했던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흔쾌히 또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짧게 잘라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항상 뉴스회전 출연하다가 이렇게 또 국민들과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당대표다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선 기간에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본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이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이 뭉쳤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30대 당대표 탄생, 국민들의 바람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경험과 경륜이냐 아니면 변화와 혁신이냐라는 걸 놓고 많이 이제 저희 의견을 서로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변화와 개혁, 혁신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의 의지는 정당, 특히 여의도 정치가 더더욱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게 먼저 야당에 이렇게 불어온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당에도 충분히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에리킴님께서 대기업 공채 최종 합격해서 오고 싶었는데 탈락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에 꼭 합격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럼요. 예, 에리킴님 저희도 합격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합격 응원할게요. 너무 기운 빠지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직을 하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입사를 이제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렇게 뭐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회사랑 뭔가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 저도 경험을 해본 건데 더 좋은 기회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 갔을 때 더 재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좋은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네, 꼭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네. 네네.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요. 저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저는 시험 치면서 이렇게 는 것 같아요. 시험을 그렇죠. 치면서 처음 시험에는 다 못 채웠거든요. 근데 시험을 치면서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후배들이나 뭐 다른 입사 지원, 그러니까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 많은 걸 한번 시험을 보셔라. 그러니까 뭐 필기 시험, 면접도 보면 볼수록 그게 늘거든요. 그게. 그럼요. 면접도 스킬이 좀 그렇죠. 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회사만 정하고 거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희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간 나를 알아봐줄 회사를 만나시길 네. 바라고요. 자, 아까 뭐 자막 보여드렸지만 이제 공존의 어떤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소감에서 근데 오늘 대통령이 또 전화를 했어요. 축하 전화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준석 새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야당의 당 대표라는 거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그 집권 여당하고 조율하면서 이거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큰 자리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축하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또 앞으로 또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좀 잘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정치권 반응을 제가 조금 한번 알아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 변혁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당대표가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세대 교체 신호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SNS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적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밌게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와? 30대 영선의 대표가 제1야당을 합리적인 정치 세력으로 변모시키길 기대한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1야당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변모시켜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절감한다.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만큼 끊어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당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도 사실 던졌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한 여권의 대권 후보잖아요. 근데 네. 이분도 사실 영선이거든. 그렇죠.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살짝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계산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그 광주 사고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저희가 리포트를 뭐 매일매일 이제 비중 있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원래 계약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했다고 그래요. 네, 또 알아보니까 2달 전에 이미 민원이 들어갔어요. 현장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랑 너무 가까워 있으니까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근데 구청에서 그 민원을 받고 그냥 현장에 전화 한 통 한 걸로 끝난 거예요. 아 전화. 네네. 가서 달라 뭐 이 정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신호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인 거죠.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현장 가서 좀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계 종사자들이 건물은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실제 결과물, 그러니까 그 건물이 네네네.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비용도 줄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데는 검토도 하고 뭔가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데 네네. 철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돈 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 그 생각이 적게 돈 들여서 빨리 치우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해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고 그걸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전 과정이 굉장히 좀 불필요한 과정 내지 뭐 그냥 빨리 치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안전 검토가 좀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뭐 한 20일 정도 앞당기려고 한 건데 아무튼 근데 정말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뭐 그냥 에휴 참. 자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2년 전에 또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잠원동에서 건물 붕괴돼 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덮쳤죠. 그렇죠. 그때도 5층 건물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았잖아요.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목숨을 잃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당시 그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주 뭐 이런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뭐 기소 여부조차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광주 사건도 이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잠원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야 사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어떤 측면이 해결이 안 되면 피해자들이 어떤 그 보상을 요구를 하는 절차가 더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원동 같은 경우도 병원비 이런 게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제대로 뭐 지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게 뭐 지금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 순이님께서 예전 잠원동 사고도 그렇고 철거 사고는 안타깝죠 하셨고 중간시선님이 책상머리 공무원 많긴 하죠라고 지적하셨어요. 네. 빌로바 TV님도 회자 정리가 몸에 밴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셨고. 그렇죠. 네. 네. 자, 네네. 시간이 좀 많고 하니까 네. 그거 아까 네. 근데 이제 붕괴 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건축물 관리법이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에 제정이 됐대요. 그렇게 돼서 건축주가 이제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자체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다 돈을 안 들이니까 네. 해체 계획서를 그냥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작성을 하고 그걸 검토해야 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조차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해체 계획서를 검토할 만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건축부터 철거까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짓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아직 이 사고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됐던 거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강원, 서울, 세종, 강원 정도에만 이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 때문에 되게 관심 있어가지고 뉴스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잠원동 붕괴 사고 있었을 때는 이 법 개정이 그렇죠. 필요하다, 뭐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책 필요하다고 저희도 리포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뭔가 적용됐을 때 사각지대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죠, 사실은. 초파초파님도 네. 감독 관리의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네. 빌로버 TV님도 너무 안일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IM스님께서 광주 재개발 중에 50%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네. 김창구님께서 역시 오늘도 성지혁 기자님이 다 아신다. 아니요.
순니님께서 노지필 기자님 오늘 사우나 갔다 오셨냐고 신수가 훤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되게 뽀샤시해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화면이. 오늘은 좀 더 많이 발랐습니다. 네. 그 이유였군요. 사우나를 갔다 올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오늘 하얀색을 입어서 더 약간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밝아 보이는 네.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반사판이 돼가지고. 반사판 자체 반사판이 돼서. 예. 자,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는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7월 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당연히 뭐 금지될 테고 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근데 뭐 공연장이나 스포츠 그 경기 관람 같은 경우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도권의 경우는 전체 좌석의 한 7회 같은 경우죠. 야구 같은 경우. 그렇죠. 네. 30%였는데 이거를 야구나 축구 뭐 이런 경우에 실외 경기장이니까. 30%로 늘려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50%까지 관중석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도 4,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요. 예. 오, 그러네요. 뭔가 그렇죠. 좀 일상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네. 좀 더디지만 가고 있죠. 가고 있는 네.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정도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그 밤 12시까지는 식당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카페랑. 네, 네. 7월 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월 초. 네. 예.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금리를 과연 하반기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하는 뭐 창립 기념행사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기 이후에 역점 사업으로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화 정책 정상화는 금리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이제 통화량을 더 줄이고 늘리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정책의 기본인데 그동안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고 뭐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지금 또 카드 사용량이 그렇게 늘고 있대요. 네. 그리고 뭐 백신 접종되면서 내수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조건이 지금 굉장히 무르익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어떻게 될까?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격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부정 있겠죠. 뭐 얘기가 네, 나오죠. 네. 안 되는데 충격 있으면. 요새 뭐 괜찮습니까? 요즘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또 하반기 또 지켜봐야죠. 11월에서 한 10월이나 11월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내년 뭐 한 상반기가 될 거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다 종합하면 사실 언제 올릴지 나는 모르네 이런 게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올리더라도 한 번에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시그널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하는 총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준비해라 이거죠. 네. 그러면 정작 올렸을 때는 또 별다른 어떤 충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건 좀 열받는 사건인데 네. 김영준이라고 얼굴이 저희 공개됐죠. 공개됐고 저희 그 MBC의 어떤 보도로 시작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인데 신상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언론 앞에 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이제 쓴 거야. 이제 안 벗고. 근데 이제 경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 자기 나중에 출소하면 보복이 두렵다. 그래서 마스크는 좀 안 벗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죠. 네. 피해자가 남성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1,000명이고 뭐 그 지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살포하고 뭐 녹화 영상을 뭐 퍼뜨리고 뭐 이래서 상당히 좀 2차 가해도 많이 했던 악랄하게 했는데 네. 아 참. 근데 본인은 그 보복이 들어온 거죠. 그 보복이 두려울 걸 그런 짓을 왜 한답니까? 제 말이. 네. 제 말이요. 예. 아이고. 자, 그다음에 오늘 뭐 그 5살 남자아이에 대한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왔는데 뇌출혈로 와가지고 이제 지금 의식이 없어요.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멍자국이 많아서 이제 병원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계부가 학대를 한 걸로 지금 보여요. 네.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다가 어제 오후 1시쯤에 집에서 목마를 태워주다가 애가 떨어져서 다쳤다. 거짓말한 거죠. 병원에서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목마를 태워줬는지 네, 그냥 무슨 학대가 있었는지. 근데 그 경찰에 가서는 이제 그 학대한 걸 좀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일본 자위대가 홍보 영상에다가 독도를 집어넣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요새 뭐 한일 관계가 그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고인스트파원의 기사를 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그 좀 교묘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애들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시모님이 김민호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듯 하셨어요. 그런 말 감사합니다. 네. 에릭킴님이 만시모님 뭐 좀 아시네. KBSN 김선호, MBCN 아유, 김민호죠 예, 하셨습니다. 예. 네. 되게 언짢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김민호 아나운서랑 뭐 얼굴 뭐 이렇게 잘생긴 걸로 대결을 할 수가 없죠. 왜 없습니까? 제가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저랑 비교를 하시려고 시간이 그러세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원세를 잡아주셨대요? 예. 아니 근데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21일부터 뉴스 시간이 40분으로 당겨지잖아요. 네네. 당겨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뭐 아직 뭐 좀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여튼 그 뉴스 회전 끝나면 또 유튜브 오리지널 인터뷰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모셨던 그 권순표 앵커 그럼요. 다음 주 중에 한번 살짝 모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좋네요. 네. 홍보성으로. 그래서 한번 재밌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인터뷰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역할까지 다 하고 떠나시는. 아니, 아까 내가 말한 농담이에요. 네? 그 내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 농담이고. 이제 와서 갑자기 들은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갑자기 농담이시라고. 녹화 안 했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생긴 노재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금요일 날씨알입니다. 최아리 기상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오늘 좀 힘드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그 날씨알이 하지 말고 좀 힘차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금요일이면 만나는 날씨알이 최아리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색했어요. 머리가 달라졌어요. 머리 예. 핑크. 네. 주황.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만족? 오케이. 이제 좀 만족스럽네요. 김창구님이 아까 발소리를 들으시고 아리 왔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소리도 상큼상큼. 네, 연두부 엄마님이 날씨 요정 어서 와요. 아리아리 아라리오 하셨습니다. 네. 시끄럽다고 죄송합니다. 좀 예고를 안 드리고 제가 해가지고 귀 아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늘 또 근데 비 얘기를 제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번쩍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저는 기상 예보를 보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 SNS로도 태풍이 온 줄 알았다. 그러니까 특히 해안가 쪽에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구름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발달했는지 백령도와 진도 등 이 서해 도서 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이잖아요. 기상 관측사상 어제 내린 비가요 6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기상 관측이 지난 1904년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117년 만에 6월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 중에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맘때 평균 강우량이 19.7mm, 그러니까 20mm가 채 되지 않거든요. 네. 순리님이 우리 집 화분 날아감 하셨어요. 예. 사마귀 호랑이님이 아리 누나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장마야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요? 네. 무섭다. 심태선님이 다다음 주부터 개편인데 푸대 출연 일정 좀 말씀해 주시죠 하셨는데요. 다다음 주 출연 일정까지 저희가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네. 네. IM 써니님께서도 지금은 그쳤는데 비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다고 해주셨고요. 네. 에리킴님도 바람이 엄청 심했다. 네. 자, D22님께서 내일 서울 날씨 어때요? 놀러 갈 건데. 주말 날씨. 주말 날씨.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총총님이 세차하면 비 오고 세차하면 맞아요. 비 오고 이게 저도 그래서 세차장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니 비 예보가 있으니까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비 오니까 좀 주행 좀 하자. 비를 맞으면서 세차를 좀 시키자. 비누를 조금 뿌려놓을까요? 네네. 네. 김창구님이 올해는 5, 6월 달에
비가 너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5월 달에 내린 비가 사실 역대 2위거든요. 그러니까 장수 일수로는. 네네. 그리고 또 6월부터 시작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급값을 지금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올 여름이 심상치 않고 무섭습니다. 저도.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내일은 이 비가 완전히 그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부산이나 경남 해안가거든요. 네. 비구름이 강했던 만큼 사실 주된 비구름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아직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일이 되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부지방 중심으로 좀 맑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 질도 어제는 좀 꿉꿉했는데 네. 유달리 오늘은 좀 쾌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비구름이 온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특유의 그 장마철의 꿉꿉함이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푸근한 느낌이 뭐 아직은 기온이 그 정도로 높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어제 오늘 공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낮에는 또 이제 하늘이 맑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껑충 오릅니다. 이 비가 그치자마자 올라서 이번 주말 여러분 다시 한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늘에서는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공기가 좀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네. 그늘에선 쾌적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가수님이 오늘 대구는 겁나 꿉꿉한다 하셨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지역은 비구름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 비구름이 아직은 또 경상도 지방에 좀 머물고 있어서 네, 지금 중부 지방부터 이제 서쪽의 공기를 또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중간 시선님이 불쾌 지수는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쾌 지수가 사실은 그 체감 온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게 습도거든요. 네. 근데 내일은 제가 계속 건조한 공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 불쾌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불쾌 지수는 그렇게 심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땡볕 더위,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런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무더위는 주머니 꿉꿉한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카이로스님 공기야 싸우자 이랬어요. 빌로티비님이 습도 높은 더위보다 건조한 날씨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김창구님 머리색 너무 예쁘대요. 아. 정철진님이 전라도도 덥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스카이오드님 요새 하루에 냉수로 물 샤워 3번씩 하고 이거 너무 춥지 않나요? 냉수 샤워는 냉수는 아직 네. 네. 많이 활동하시나 봐요. 네. 근데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좀 마스크 살짝 쓰고 네. 살짝쿵 나가도 좀 살짝. 근데 가능한 나가시려면 좀 뜨거운 낮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뜨거워서요? 네. 힘들잖아요. 네. 더우면은. 맞아요. 그리고 기온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덥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뭐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기상청에 좀 취재를 열심히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장마냐 뭐냐 왜 이러냐. 다음 주에 장마에 이게 대해서 무슨 시그널이냐 도대체 네.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SS님이 독일도 덥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게 국내 날씨만 지금 다루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내일 낮에는 맑은데 또 아침에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온 영향도 있는데 그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오다 보니까 해상에 있는 떠 있는 그 바다 안개를 내륙으로 이렇게 싣고 오면서 특히나 이제 서해대교나 이제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는요, 이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지거든요. 50m면 어느 정도? 50m면은 되게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운전하실 때 정말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운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에릭 10276님이 남자는 온수지 하셨습니다. 남자는 온수지. 이게 댓글이 너무 재밌다. 사막의 호랑이님이 난 여름에도 냉수 샤워 못함 하셨고요. 지금 이 댓글창은 군대 얘기 아니면 약간 그럴 때 좀 김승우님이 다이어트에 좋은 냉수 샤워라고 하셨어요. 네. 다음 주 날씨도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네. 사실 주말 날씨. 이석영님은 호주는 24년 만에 눈 왔다는데요. 남극의 찬기운 때문에. 호주 눈 왔어요? 5일 전문가님이 쿠웨이트 50도라고. 네. 스님이냐고 냉수만 잘하냐고. 찬물로 샤워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럼요. 예. 찬물로. 저도 항상 미지근하게 하는 편인데. 떠죽샤라고 에리킴님이. 더워 죽어도 뜨거운 샤워.
근데 이게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더 좋대요. 그래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은 그 직후에 열을 더 빼앗아 가서 건조해지네. 더 더워진대요. 더워지고. 네. 지금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심태선님이 똑같이 네. 댓글 아, 올려주셨어요. 어머, 혹시 심태선님? 텔레파신가요? 오, 따단. 네. 오. 마이클 주스님 반신욕이 최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물 얘기가 나온 거죠, 저희? 아까 이제 냉수 샤워 냉수 샤워. 하루에 3번 하신다는 분 때문에 갑자기 2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네. 안 할 것 같은데 3번을 하신다고 3번 하신다는 정철진님은 팥빙수 마찰은 뭔가요? 네. 이러면 또 팥빙수 얘기 나옵니다. 이제 날씨 얘기 살짝 더 해보면은 네. 간간히 비 소식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소나기 네. 내리거나 그런 도도 네, 있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직은 완전 한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상층에 약하게 찬 공기가 남아 있거든요. 낮 동안에는 또 하늘이 맑아지니까 열이 가해져서 이제 소나기 구름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래도 사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에 비하면은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네, 지역도 뭐 내일은 일단은 지리산 부근에. 네, 근데 지금 10초 남아가지고요. 어떡해. 지금 뒤둘두님이 네. 저 서울 날씨 다음 주. 서울 날씨 다음 주 날씨요. 네네. 쭉 날씨 좋다가 이제 목금 비 와요, 여러분. 더위 아니면 비, 더위 아니면 비 이러니까요. 이번 주말 잘 보내셔야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